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전 시간에 말한 PBR 펀은 회사 상황과 무관해요. 거래자들이 관심 갖는 거죠. 그래서 PBR은 뭐다? 자본 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펀은 뭐다? 이 기업의 1년 순이익 가지고 몇 년을 벌어야지 현재 시가총액이 되느냐, 그걸 다루는 건데, PBR 펀은 회사 상황 전혀 무관해요. 그냥 주가가 시총이 왔다 갔다 하면 PBR 펀가 요동쳐요. 이제 그런 반면 오늘 말씀드릴 영업이익률은 회사 문제예요. 적극적인 회사 문제니까 저희들은 이제 PBR 펀도 보겠지만, 워런 버핏은 어떻게 한다? 회사 먼저 보고 제가 살점목을 아예 정해놔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을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PBR 펀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회사 문제고, 쉽게 말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익률은 제가 매수하려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제품은 형체가 보이는 거고 서비스는 형체가 안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카카오를 통해 저희가 제품을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쵸? 현대차를 통해서 제가 서비스를 물론 받는 게 있지만 제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그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말할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우선 어떤 기업은 매출이 발생해요. 매출이 발생한 다음에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경비 중에 원재료비, 공장용 봉급, 그걸 빼야 돼요. 그걸 뺀 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라고 용어인데, 매출 총이익에서 또 빼야죠. 뭘 빼야 되죠? 사무실적 봉급이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유용 자산, 감가, 상각비 빼야 되고, 관리비, 이런 거 빼야 되잖아요. 그걸 뺀 금액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이제 순이익하고 연결되지 않지만, 처음에 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관계. 매출이 1,000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만약 20억이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0%. 근데 매출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매출이 다시요. 매출액이 1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20%. 매출이 1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10%.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몇 프로 나오냐, 그 이야기가 영업이익률인데 같은 업종이어도 그러니까 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20%고 어떤 기업은 10%예요. 그럼 어떤 기업이 살까요? 같은 매출이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영업이익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또 때로는 매출이 달라요. 매출만 보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 돼.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안 사는 이유, 물론 사야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이유, 영업이익이 낮아요. 그 제품, 삼성전자 제품 경쟁력은 특히 낮아요. 영업이익률이 해봤자 10%, 15%그 정도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률 몇 프로예요? 원래 5%가 안 됐어요. 최근에 높아서 7%그 수준이에요. 10%가 안 나와. 박리담의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 낮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박리담의 기업이다. 매출은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많이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F 영업이익률 몇 프로? 30%. 그럼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핫하고 생각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매수를 못해서 안타깝죠. JYP 영업이익률은 원래 몇 프로? 지금은 되게 더 높아졌는데 원래 몇 프로? 20% 이상.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20%를 꾸준히 나온 기업은 JYP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었죠. 특히 외인들. 그래서 그 높은 영업이익률 와중에 매출이 폭발하니까 매출 폭발한 만큼 필요비가 무조건 증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다 점프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점프를 하겠죠? R도 점프하겠죠? 그래서 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JYP였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는. 당연히, 외인들 이제 사는 거 보면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 다른 것도 날라갔죠. SM도 날라가고, YG도 날라가고. 그렇지만 당연히 외인들은 가장 선호 대상은 JYP였어요. 왜? 그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출이 폭발해요. 영업이익이 워낙 높았던 종목인데도 더 높아져. 당연히 높아지겠죠. 매출 증가하니까 필요비는 그만큼 증가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외인들이 40% 넘게 보유했잖아요. JYP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너무 비싸면 매도 쳐요.
다 매도 안 하겠지만 일정한 물량을 매도쳐서 수익 실현을 해버려요. 보통 어떤 종목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JYP도 최근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밤에 SM이라든지 Y 이런 종목은 외인들이 뭐 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진짜 외인지 모르겠어. 비중이 되게 적어요. 왜냐면 회사 상황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ong망이야. 단지 이제 같이 올리니까 올린 거야. 어떤 이슈가 있었고, 뭐 하이브 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SM 뭐 경영권 넘기는 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가 올라갔죠 최근에. 그래서 다시 이제 폭락했지만, 아무튼 저희는 좀 주식 투자 고수가 되고 싶고, 저희가 담고 싶은 그런 분들은 기관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기관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뭐 사다 팔라 하는 그런 단타적인 외인도 아니고, 제가 담고 싶은 모델은 워런 버핏, 뭐 피터 린치, 외국 대가들이잖아요. 외국 대가, 외국 투자, 주식 투자 대가. 그런 분들이 이게 직원의 말을 듣고 매수 매도를 하진 않죠. 왜냐면 엄청나게 돈 실제로 많이 벌었고 경험이 이렇게 풍부한데, 경험이 이렇게 일천한 기관들의 직원들의 말을 듣고 매매를 할까? 그럴 확률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경험론에 의해, 좋은 경험론이죠. 경험론에서 회사를 판단할 때, 어떤 기업인가 판단할 때 보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지 이제 기다림이 어렵고, 그 기다림 시간 동안 돈을 쓰니까 쉽지 않다 이런 거지. 결국 올라갈 종목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올라갈 종목. 단지 너무 욕심 부리니까, 뭐, 테마성 있는 종목을 사고 이러는 것 뿐이지, 외국 투자, 정말 돈 많은 투자 대가들이 막 몇백 프로 게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분이 1조 했어요. 1조 15%, 10%만 벌어도 1,000억 벌잖아요. 물론 이제 돈 적을 때는 10,000% 벌려고 노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틈틈이 조금씩 돈이 커질수록 이 복리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미국 주식자 대가들이 기업을 보고 판단할 때, 이 회사 살만한 가치인가 판단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영업 이익률이에요. 같은 업종이야. 그래서 SM, JYP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여러 기업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제가 주식을 자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라면 어떤 종목을 할까요? 당연히 JYP예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왜냐면, 주가는 같이 올라갔지만, 갖고 있는 동안, 매수한 다음에 마음 평정이 있어야 되잖아. JYP 마음 평정이 있지. 왜냐면 이 회사는 항상,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 20%를 유지했어요.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한다는 거죠. 내부적인 이야기 좀 깊게 한 그런데, 온탁회에서 어떤 중요 결정을 내려서 회사를 경영한다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경영 안 하고. 굉장히 박진영은 정말 대단한 인간이거든요. 아무튼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몇 프로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회사, 제가 매수하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10몇 년 동안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돈을 벌어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어떠냐?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JYP도 원래 20% 넘었던 기업이고, 지금 더 높아졌죠? 근데 영업률 너무 높으면 그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높은 기업은 경쟁자가 많이 생겨. 그래서 그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은 이상 영업률이 다운돼요. 매출도 다운되고 영업이익도 다운돼. 그게 이제 보통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메디독스가 원래 영업이익률 40% 넘었어요. 지금은 정말 무너졌잖아요. 잘 버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 서비스를 복사 떠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회사 시장 커지더라도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그 원천이 매출 정체, 매출 하락이 원인이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매수하는 기업은 매출 하락 상황에서 사는 건 아닌 거죠.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률 높은 상황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저희가 매수 대상으로 사는 게 좋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매수하려는 기업이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처음엔 안 그랬죠.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제가 만약에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살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금은,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책을 많이 읽어도, 와,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 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떤 책에도 잘. 근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제가 10년을 돌아가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면 큰 돈을 벌어줄 기업들. 그 중에 하나는 전제적인 요소가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아래도 높은 회사. 다음 시간에 말할 라오리는 이제 달리 제가 말할 거고요.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가 월등히 같은 업종이라도 많이 남기는 기업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매출 대비 높으니까 영업이익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매출만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폭발하고 영업이익률도 폭발하고 아래도 폭발하고 주가도 폭발하고 이게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같은 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점점 고수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하수죠. 어떤 기업이든지요. 아니, 어떤 업종이든지 처음에 이제 그 업종에 이제 뛰어들면 하수예요, 하수. 근데 궁극적으로 고수화 되고 싶죠. 예, 고수화 되면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증권사 직원들 말 듣지 않지. 제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런 기업을 사면 결국 올라가더라. 결국 시총 올라가다는 걸 알면 그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사겠죠. 그럼 이제 마음 편하고 자주 매매 안 해도 되고, 뭐,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걸 아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에요. 제가, 저희도 이제 모니터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깊게 말하긴 좋고, 간단히 말하면, 제가 살려는 기업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버핏처럼.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기준은 뭐죠?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 20% 이상 전 정보가 세팅해놔요. 그중에 이제 뭐 선별하겠죠. 선별하겠는데 영업률 20% 이상 종목은 전 종목이 제 모니터에 있어요. 우리나라 전 종목.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ROE 가지고 또 구분해서 세팅해 놓은데 아무튼 먼저 세팅해 놓은 건 영업률 20%전 종목을 세팅해 놓는단 말이죠. 왜? 그 기업을 사야지. 물론 저점에 사야 되겠죠. 그 기업을 사야지 돈을 벌어요. 근데 영업률 20% 이상 종목은 보통 저가 잘 안 와요. 저가 근데 안 오냐? 오죠. 장이 안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 20%짜리도 폭락해요. 어떤 종목도 수익성이 좋든 말든 다 폭락해.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을 제가 이제 세팅해 놓고, 왜냐면 그런 기업이 저한테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팅해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알아가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야, 버핏처럼. 그 다음에 폭락할 때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지 않는데도 주가만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뭐다? 해당 기업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이기도 하거니와 저희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줄 기업이에요. 물론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검증이 잘 안 돼. 특히 을기업은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어. 매출 폭발하면 영업이익률도 폭발하거든요. 왜냐면 필요비가 그만큼 증가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워낙 낮았어. 근데 높아진 영업이익률도 낮아. 그 정도 기업은 아니죠. 물론 주가는 폭발했어요. 아쉽죠. 아쉽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선택 문제예요. 나는 회사 상황을 안 보고 주가 올라 종목 살 거냐. 그래서 돈 벌 거다. 뭐라 할 건 아니죠. 그러지 않으면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 종목을 골라서 살 거냐. 후자는 집중 투자가 가능해. 마음 평정이 있으니까. 근데 전자는 집중 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 큰 실수도 많이 해요. 선택 문제입니다. 전자를 하더라도 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몇십억도 벌고 이러니까. 그리고 후자를 하는 게 더 좋겠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종목을 사두는 게 마음 평정. 매수한 이후 마음 평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좋고, 큰 돈 낸 다음에도 적은 돈일 때 계속 테스트 한다면 큰 돈일 때도 또 똑같으니까 기업 실적이 연동되는 게 판이잖아요. 실적과 연동 안 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투자처로 돈 버는 게 내가 부정을 안 해요. 가능하지만 저희가 본받고 싶은 대상은 주식자 대가지. 그분들이 왜 유대해요? 몇 년 동안 돈 본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본 거야. 처음엔 돈 적겠지. 근데 나중에 일정 버짓 계속 벌다 보니까 매년 버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다 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하면서 본 거야.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보는 거야. 매매를 자주 안 와도 보는 거예요. 버핏이 매일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좋은 기업의 좋은 매수기엔 잘 오니까.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업을 믿는 거. 그 기업의 기업 가치 증가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걸 믿는 거예요. 단기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만, 기업 가치 쭉 증가하면, 주가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저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경험론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영업이익률은 회사를 판단하는 재료, 이 회사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판단하는 재료로서 훌륭합니다. 물론 그것만 보면 끝나면 안 되지. 현금으로 봐야지. 수익만 보면 안 되죠. 가짜일수 확률이 높으니까. 현금도 그만큼 들어오냐. 수익 대비 현금이 비슷하게 들어와. 1년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런 게 폭락할 때 사면 정말 확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부자 투자 대가들, 피터 렌치가 1년에 몇백 프를 벌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벌고 장기적으로 볼 때 20, 30% 남짓 벌어서 세계적인 대가가 된 거잖아요. 버핏도 몇백 프로 게임 안 해요. 물론 처음에야 좀 높은 퍼센트로 벌었겠지만 돈을 많이 쌓는 원동력은 일정한 퍼센트를 꾸준히 번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일정하게 돈을 꾸준히 잘 버는 기업 사면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가 계속 가파르게 기업 가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을 사면 저가에 당연히 주가 시총도 나중에 저기 천장에 올라가 있다는 게 변하지 않는 원칙 같은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을 사는 게 월등히 낫고 외인들은 훨씬 더 선호해요. JYP와 SM, YG,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쭈르고 놔두세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JYP가 월등해요. 비대상 없어. 최근에 영업률이 더 높아졌죠. 매출 폭발하니까. 그만큼 필요 경기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영업률이 더 높아졌지만 좀 오바야. 왜냐면 일반적으로 영업률 20% 이상 종목은 특급이 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ROI와 연동되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우선 제가 알아야 할 대상은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를 갖고 있어야지 주가가 많이 올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과거 10몇 년 동안 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리스트 뽑은 다음에 특징을 한번 쭉 봐보세요. 뭔가 제가 이제 지금 IT 반도체 거의 안 봐요. 마음 평정을 해서. 근데 과거에 보면 TSK나 리농업 이런 게 엄청 핫한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이 영업이익률. 최근에 이제 매출 폭락하니까 영업이익률 다운됐겠죠? 왜냐면 을기업에 가깝거든요. TSK나 이런 게 갓기업이 아니야. 제가 이제 갓기업이나 을기업이나 그 구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시간상. 아무튼, TSK나 리농업은 부품업이니까. 그지만 워낙 여타기하고 달라.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영업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영업률 높은 회사는, 같은 업종이라도 많이 남겨도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얘는 많이 남겨도 된다. 기술이 있으니까. 물론 저는 IT 반도체 지금 매매 안 합니다. 그렇지만, IT나 반도체조차도 영업률 높은 회사들은 제품과 서비스 경쟁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되게 높았다는 건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음 평정을 얻고 매수한다면 마음 평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영업률 10%짜리야. 10%, 5%, 이런 기업이야. 어떤 영업률 20%를 꾸준히 유지해.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 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갑자기 매출 폭발하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폭발해요. 정말 폭발해요. 왜냐면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는 필요물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이라도. 그래도 매출이 이렇게 높은 매출을 유지한 거거든요. 근데 매출이 더 증가한다. 그럼 필요물을 많이 안 써도 유지하는 업종에 그 기업이 있으니까 영업이 폭발해요, 보통. 영업률 20%에서 30% 40%까지 다. 그럼 영업이 폭발한다는 것은 결국 ROE도 폭발하고, ROE가 폭발하면 어떻게? 주가는 날아가요. 에코프로 BM도 제가 이제 선호 대상은 아니지만 예전 영업 이익률보다 높아졌죠. 당연히 매출이 폭발하니까. 결과론적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매출 폭발한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폭발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영업이 꾸준히 증가한 기업 중에 매출 폭발한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원래 수익성이 좋았던 기업인데 더 좋아진 기업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진다고 주가가 올라가긴 한데 그런 게 보통 폭락이에요, 주가가. 근데 수익성이 좋았던 기업이 더 좋아지면 같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폭락에도 저점 찍고 다시 또 올라가. 워낙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기업은. 왜냐면 그런 기업은 선호 대상이 달라. 영업이익 낮은 회사, 영업이익 높은 회사는 돈만 사는 입장에서 영업이익 높은 회사를 항상 선호해요. 그래서 항상 비싸게 평가되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이 되게 비싼 기회에 장기간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업 매출이 정체하고 매출 뭐 최근에 이제 매출이 막 하락했죠. 하락하니까 급락한 건데 매출 급락 전에 매출이 정체 중이었어요. 주가가 비싼데 매출 정체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제대로 안 파는 기간이 있었죠. 왜인지. 근데 이제 매출이 하락하니까 정말 제대로 매도 치니까 4분의 1턴 막 5분의 1턴 나는 거예요. LG생활건강이나 NC소프트 이런 거는 되게 유대한 기업이라고 평가해요. 그 업종에서는. 근데도 지금 매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런 기업도 원래 영업이익은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다, 같은 뭐 비슷한 업종이라 할 때 영업이익 높은 회사 하는 게 월등히 유리하고, 왜냐면 그 회사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물론 영업이익률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매출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필요금을 더 쓸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비라든지 뭐 직원을 갑자기 많이 뽑을 수 있죠. 매출 증가할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영업이익이 낮아지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지겠죠. 근데 주가가 보통 떨어져요. 매출 증가해도 왜? 좋아하는 상황인데 주가 떨어지냐? 모순이 아니냐? 근데 떨어져. 그래서 오히려 매출 증가인데 영업이익 하락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세부 항목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매출 증가에 걸맞게 일시적으로 필요 경비를 쓰는 경우일 수도 있군요. 근데 주가는 떨어지냐? 예. 매출 정체나 증가인데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보통 떨어져요. 왜냐면 일반적인 이제 장기적으로 안 보는 투자자들은 영업이 떨어지면 매도를 하고 싶거든. 그래서 주가 떨어져. 근데 고수들은 오히려 더 좋은 매수기를 보죠. 회사는 커지는데 필요공비를 써가지고 영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공비를 줄이는 순간 매출 증가하는데 필요공비 계속 증가하지 않으니까 매출 증가하는데 필요공비를 조금 처음에 많이 쓰니까 영업이 떨어지지만 나중에 필요공비를 좀 줄인단 말이죠. 그럼 영업이 폭발해요. 그래서 당연히 영업이 폭발하고 영업률도 폭발하고 아래도 폭발하고 주가도 당연히 폭발하고 되게 좋은 포인트죠. 매수 포인트.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면 뭔가 아는 거죠. 아무튼 영업이익률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과거 뭐 영업이익률은 그 해당 기업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말하기도 하거니와 최근 10몇 년 동안 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 수익을 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다 높았어요. 높아지고 있었어요.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순간부터 주가는 폭락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안 나오고 매출 하락하고 매출 또 적은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수급에 의해서. 근데 저희는 고수하고 싶잖아. 그쵸? 큰 돈도 투자하고 싶잖아. 그럼 마음 평정이 있어야 돼, 그때. 그걸 위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보면 안 되지만, 영업이익률은 되게 중요한 기준이고, 애플과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단순 비교하기 힘들어요. 삼성은 스마트폰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들, 다른 반도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애플은 그게 아니고. 근데 당연히 전 세계 시총 1위에요, 그게. 영업이익률 엄청 높아요. 얘는 제품 서비스 경쟁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지표일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GRP도 마찬가지고 여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다르죠.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아무튼 저희는 매출만 볼 게 아니라 매출을 규모 보면 삼성전자 사야 돼요. 근데 삼성을 많이 안 사는 영업이익률 낮아요.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 많이 못 남겨. 업종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많지만 왜냐면 삼성전자를 위원이 많다고 무조건 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튼 영업이익률은 제가 매수하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말할 수도 있고 과거에 10몇 년 동안 큰 투자 수익을 준 기업들은 영업률 한가히 높았고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당연히 그런 기업 위주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런 기업은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선호가 높고 한번 저점에 산다면 항상 높은 가격 유지해요. 물론 주가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시총이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